최근 노르웨이에서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노르웨이 언론이 K2N0와 레오파르트 2H의 동시 주행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동시 주행 성능 시험 평가에서 K2N5가 노지에서 레오파르트 2H를 입지르는 성능을 보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노르웨이 언론은 성능 시험 평가에 대해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하였지만 몇 가지 발언에서 K2N0의 손을 들어주는 말을 해 K2N가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오만에서 이를 상기시키며 터키가 한국의 기술을 이용해 한국과 오만 주력 전차 사업의 경쟁자로 참여하는 배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능 평가에서 갑자기 멈추며 원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력을 보여 전 세계에 망신을 당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매체에서 이번 차세대 전차 후보에 대한 영상 공개와 동시에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참석했고 K2N5 주행시험 때는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탑승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알려지며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어 넣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K2N0과 레오파르트 2H는 확연한 기술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K2N5와 레오파르트 2H는 울퉁불퉁한 서론을 전력으로 달렸는데 K2N는 노면에서 흔들림이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레오파르트 2H는 자체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둘은 달리면서 주포를 겨누는 가상사격 주행시험에 임했는데요. 기동 간의 조준에 있어서도 K2N는 주포가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정확히 겨눴는데 레오파르트 2H는 자체가 흔들릴 때마다 주포 또한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반동 제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노르웨이 매체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노르웨이 매체는 K2N가 뒤쪽 한수 장치를 내려 주포를 위로 들어올리는 시범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K2N5의 모습이 마치 흑표범이 뒷다리를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과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K2N만이 사용할 수 있는 크스탐 상부 공격지능탄을 사용할 때 취하는 자세로 적의 육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8km 밖에서 쏴 전차의 가장 취약 부분인 상부를 공격해 한 방에 적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체는 이런 모습을 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H도 이에 질세라 V12 트윈터보 엔진을 이용한 순간 가속과 서론 위를 제자리에서 360도로 도는 시범으로 참석한 노르웨이 인사들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에녹센 국방부 장관이 이 시범을 보고 난 후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일행과 먼저 담소를 나누다고 말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대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밝혀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체는 최대한 중립적인 자세로 보도를 이어갔으나 역시 K2N를 좀 더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사 내용 중 몇 가지 발언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매체는 노르웨이 육군에게는 더 성숙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겨울 성능시험은 노르웨이의 주력 전차를 정하는 데 있어 가능한 추가 개발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구현하는 전차를 선택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런데 매체는 한국의 현대로템과 독일의 KMW가 확연히 다른 방향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각각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리젠테이션에서 한국은 주로 기술 및 노르웨이 산업협력에 대해 초점을 모았고 독일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노르웨이 이웃 국가들이 자신들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유럽 공동체가 갖는 이 점에 대해서만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첨예하게 다른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이 좀 더 노르웨이 육군이 지향하는 전차와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화력, 성능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K2N가 레오파르트 2H를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독일제 파워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아무리 K2N가 앞서고 있다고 해도 독일에서 파워팩을 팔지 않으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K2 흑표에 들어가는 파워팩은 랭크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각각의 방산업체들이 미국의 보잉과 록히드 마틴처럼 서로 경쟁 구도에 있어 각자의 이익을 따르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르웨이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에서 K2N5가 선정되어도 독일제 파워팩으로 고생할 일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K2N가 보인 엄청난 성능은 과거 오만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터키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2005년 K2 흑표 전차의 개발 기술과 주요 부품을 터키에 4천억 원에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터키가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국 전쟁을 도와준 인연으로 한국은 형제의 나라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터키의 K2 전차의 기술 수출을 계약한 것을 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요 부품과 기술 이전까지 해줘 터키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위기를 넘기자마자 한국을 배신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바로 오만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에서 한국이 K2 흡표로 공개 입찰에 도전을 했는데 터키도 한국의 기술로 K2 흡표와 비슷한 전차 모델을 내세워 보란 듯이 수주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터키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한국 무기가 장악한 곳을 하나하나씩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한국 방산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일각에서는 한국이 새끼 호랑이를 키웠다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터키보다 방산 기술이 앞서 있을 수는 있어도 특유의 이슬람 문화권의 결속력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 자유기고가인 최현호 씨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놓고 한국과 터키의 경쟁이 많아진다는 예측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주터키 대사관 무관을 지낸 한주성 대령은 같은 이슬람권인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선 터키가 한국보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대령이 이들 지역은 한국도 방산시장 타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여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만 주력전차 사업은 터키가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에게 자국 전차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터집니다. 해외 외신에 따르면 K2 흡표 전차는 한 달간 600km 이상의 다양한 주행 성능 시험과 실사격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반면 레오파르트와 함께 오만에서 수출 유력 후보로 떠오르던 터키의 알타이 전차가 험한 지형과 날씨를 이기지 못해 도중에 엔진이 퍼진 것입니다. 낮은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알타이 전차의 엔진이 극한의 상황에서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오만이 험난한 사막에서도 문제없이 충분히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던 만큼 감점 요소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터키는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터키 정부는 우선 훌륭한 전차 엔진을 만들고 있는 독일과 협상을 벌였지만 독일은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독일제 파워팩 장착이 좌절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 협상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한국도 변속기가 독일제였던 만큼 독일의 터키를 향한 무기 금수 조치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터키는 자체 개발한 1500마력과 4600토크를 내는 12기통 V형 순행식 엔진 스티어링 그리고 브레이킹 기능을 가진 크로스 드라이브 변속기가 조합된 파워팩을 가지고 계속 수주전에 참가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짜내고 짜낸 임시방편에 불과했으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알타이 전차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만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고만 했습니다. 또한 독일 의회는 중동의 주요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면서 오만 전차 수주전에서 한국은 단독 협상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기술로 한국의 방산무기 아성에 도전했던 터키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타도를 외치던 터키는 독일제 변속기가 들어가지 않는 한국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터키제 무기 고객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며 한국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제르바이잔이 100대의 K2 흡표 구매 의사를 내비친 것인데요. 러시아 매체 이노스미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아제르바이잔이 K2 흡표 100대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노스미는 노르웨이와 오만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다면서 누가 현대를 예상이나 했겠는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노스미에 따르면 먼저 노르웨이가 한국제 흡표에 관심이 있다고 선언하자 이어 오만이 자국군이 보유한 영국제 챌린저와 미국제 M60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제 K2 흡표 76대를 8억 8,5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에서의 성능 평가가 끝나자 아제르바이잔에서 이같이 구매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이런 아제르바이잔의 행보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의 최후 왕국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으며 터키제 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의 알타이 전차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의 K2 흡표를 구매한다는 것은 터키로서는 배신감마저 들 수 있는 처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제르바이잔에 수출될 K2 흡표 전차는 독일제 파워팩이 아닌 순수 국산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과전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독일의 무기 금수 조치는 터키와 동맹을 맺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에 국산 파워팩이 유일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된다면 앞으로 국산 파워팩 개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K2 전차가 설원과 사막을 달리게 된 것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 개량을 거듭해 전차하면 한국이 떠오르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기술 이전을 해줘도 자국의 기술과 능력이 없으면 터키 꼴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방산 관련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에게 박수를. 대단한 성과입니다. 성공하기 바랍니다. 기술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대로템은 옛 현대정밀공업, 즉 현대전공과 대우중공업이 합해진 기업입니다. 지금은 완전한 방산업체로 거듭났지만 고속전철도 만들고 있지요. 꼭 승리하셔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낭보 전해 주시길 빕니다. 만약 K2후표가 선정된다면 유럽 시장을 점차적으로 K2로 도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품질 관리와 기술의 발전과 성능 개량으로 방산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제고해 나갑시다. 무기기술 이전은 20에서 30년 된 무기체계나 하는 거지. 새로 개발하는 무기체계 기술을 팔면 어떤 나라라도 터키처럼 욕심내는 게 당연하다. 한국의 파워팩이 더 발전해서 의존을 줄이고 앞으로는 저자세 무기 수출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르웨이가 마치 흑표가 우위에 있기라도 하는 듯 저러는 이유는 아마도 레오파드와 경쟁을 붙여서 옵션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막말로 주변 나토 동맹국들이 전부 레오파드로 도배되어 있는데 노르웨이만 흡표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고 동맹 차원 작전에도 도움은 될 것 같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방산이란 게 정치에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무슨 무기체계 입찰시키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을 많아도 결국에는 정치권에 의해 미국산 채택하는 걸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 역시 독일 기계기술의 강국이군. 차도 엔진과 변속이 참 마음에 들어. 응용기술이 강한 한국곧 기술차를 극복할 거라 봅니다. 화이팅! 기술 이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른 신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기술 이전은 미래 경쟁국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우수한 물건을 싼 값에 팔지 말아라. 한국도 마찬가지다. 독일제 파워팩을 가지고 와서 독일과 싸우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국제사회는 냉혹한 것이다. 저거는 서스펜션과 전차 무게 차이 때문일 겁니다. 토션마스는 레오파드가 충격 흡수 능력이 좀 떨어지죠. 와 K2NO 대단하네요. 레오파르트가 한순간에 얻어진 명성이 아닌데. 여튼 대한민국 방산업체 화이팅입니다. 사막과 설원을 동시 제패하는 성능이라니 참.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려면 최저 스펙이죠. 이게. 달리는 영상을 보니까 좀 좁고 선수 같고 레오파드는 전날 술 마신 선수처럼 무겁고 둔하게 주행하던데 레오파르트의 전차가 너무 오래되었네. 기술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고 기동 간에 포신이 흔들리면 안 되지. 그때 쏘면 절대로 안 맞아. 포가 위아래로 댄싱을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관역에 맞추겠냐. 비싸면 성능이라도 좋아야지. 이건 비싸면서 성능도 떨어져. 답 없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